자, 2단원 이제 구름과 강수 봅시다. 대기 중에 수증기. 자, 보면 여러분들 이제 계절마다 습도가 다르죠. 그죠? 이제 요새 같은 봄이나 겨울은 조금 건조하고 여름 되면 어떻게 돼요? 습하죠. 예, 공기 중에 머금은 수증기 양이 많으면 보통 우리가 습도가 높다. 예, 적으면 건조하다. 예, 라고 습도가 낮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보면은 예, 용액처럼 포화 상태가 있고 불포화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로? 수증기로 얼마나 공기가 가득 찼느냐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액에서 포화 용액은 용질이 더 이상 녹아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최대로 녹은 상태였잖아요. 그럼 공기가 포화됐다는 소리는 수증기로 포화됐다는 소리는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했다. 예, 최대로 증발이 일어나서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즉 최대로 수증기를 포함한 상태를 바로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기 분자 사이에 거리가 있고 그 빈 공간 안에 뭘 포함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수증기가 들어와서 포함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정 포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기와 공기 사이에 빈 공간에 포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포화 상태는 어떤 특정 기온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증기 양은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떤 기온에서 일정한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이 포화 상태가 되면은 뭐가? 물의 증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의 증발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고 있는데 공기 중으로 증발돼서 들어가는 양이랑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응결돼서 들어가는 양이랑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원래 포화 용액도 녹아 들어가는 양이랑 석출되는 양이 같아가지고 더 이상 용해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런 동적 평형 상태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불포화는 어떤 기온에서 일정 양의 공기가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상태, 아직 더 증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포화, 불포화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물을 한 컵 이렇게 떠놓고 여기다가 뚜껑을 하나 이렇게 덮어요. 뚜껑을 하나 덮으면 처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증발이 막 일어나서 요 공간 안을 누가 채워요? 수증기가 채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증기가 어느 정도 가득 차면 얘가 물이 줄다가 더 이상 안 줄어요. 즉 여기가 수증기로 가득 차면 증발돼서 일로 들어가는 양이랑 이 수증기가 응결돼서 요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랑 어떻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줄지 않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다.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은 자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안에 최대한 포함을 하고 있는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안에 최대로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그램 값을 바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포화 수증기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공기의 온도가 얼마나 되느냐, 기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점점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그럼 이제 포화 수증기량의 온도가 증가하면 왜 증가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증가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에는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일단은 공기 분자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돼요? 공기 분자 사이 거리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기와 공기 사이의 거리가 분자가 멀어지니까 수증기가 더 포함할 수 있는 어떻게 돼요? 공간이 더 넓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커지는 거니까 부피가 커지니까 비례가 아니라 이렇게 제곱의 비례보다 좀 더 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물 분자가 온도가 높아져 버리면 증발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더 증발을 많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더 많이 포함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바로 수증기량이,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공기의 포화 상태를 판단을 해주는 거는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을 비교를 해줘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함유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그냥 얘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이랑 현재 공기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다. 그럼 무슨 상태? 포화다. 그리고 현재 온도에서 현재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보다 포화 수증기량이 더 크면은 불포화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증발 가능.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을 보면은 이렇게, 약간 제곱의 비례보다는 약간 더 큰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포화 곡선이 지나는 점 위에 있는 애들은 다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읽어주냐면, 자, 현재 온도 보세요. 5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쭉 올려. 곡선하고 닿는 요 점을 읽어주면은 여기가 포화 수증기량이에요. 5도씨에서 얼마예요? 5.4. 그럼 15도씨가 되면은 얼마가 돼요? 여기 읽어주면 돼. 10.6. 25도씨가 되면은 쭉 올라가서 20. 이 정도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봐야 돼? 포화 수증기량을 찾으려면은 온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특정 온도 얼마 안에 1kg 안에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무슨 양이다?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포화 수증기량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 온도.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포화 수증기량은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다른 값은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아요. 대신에 공기 얼마 기준으로 했을 때? 공기 1kg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알면 포화 수증기량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불포화 상태의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어내는 방법은, 이거 불포화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에. 자, 따라서 지금 곡선 위에 있는 점은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이 서로 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이 C 같은 경우에는 무슨 상태냐면은 불포화 상태예요. 그리고 아주 간헐적으로 보면은 곡선 위에 있는 점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D처럼. 이 경우는 무슨 상태냐면은 과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불포화 상태가 포화가 되려면 현재 공기에서 수증기를 더 공급을 해주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온도를 더 낮춰서 포화 상태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만약에 이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더 낮춰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요 차이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응결이 되는 거예요. 용해도에서는 석출됐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응결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다 보면은 딱 어떤 특정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무슨 상태가 돼요? 포화 상태가 된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이슬점이라고 불러져요. 이슬점. 말 그대로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인데, 즉 이슬점에서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은 응결이라고 하는 게 시작돼요. 액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액화되기 시작하는 현상이 바로 응결이고, 자,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량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은 거고, 온도가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은 건데, 이슬점은 자, 공기가 온도가 냉각이 돼서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가 바로 이슬점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이슬점, 즉 응결이 되려면 공기에 포함되어 있던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무슨 상태가 돼야 돼? 밖으로 나오려면은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돼야 돼요. 꽉 차서 더 이상 여기 포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면, 자, 중요해요. 공기는 뭐가 된다? 수증기로 포화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가 되고, 따라서 이슬점을 뭐라고 생각을 해도 똑같냐면, 공기가 수증기로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이슬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실제 수증기량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아까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뭐가 높았어요? 포화 수증기량도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잖아요. 그럼 이슬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 공기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공기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자, 온도는 똑같아요, 지금. 자, 그럼 A하고 B하고 C하고 이 세 개를 보면 누가 수증기량이 제일 많아, 지금? 누가 제일 많아? C가 제일 많고 A가 제일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온도를 낮춰줘봐. 그럼 C를 이렇게 가면은 어디에? 여기서 포화죠. 여기가 이슬점이에요. 자, B는 여기서 온도를 쭉 낮춰줘봐. 여기서 도달했지. 여기가 이슬점이에요. 그러면 A는 쭉 온도를 낮춰줘서 여기가 포화지. 여기가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온도가 이슬점인데, C가 가장 수증기량이 많으니까 이슬점이 제일 높고, A가 수증기량이 가장 적으니까 이슬점이 제일 낮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이슬점은 여러분들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실제 수증기량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높다? 이슬점이 높아요. 자,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다.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뭐가 높다? 이슬점이 높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응결량은 용해도에서 석출량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기가 냉각돼서, 자, 얘가 쭉 냉각돼서 이슬점에 도달을 했고, 이슬점보다 만약에 더 낮은 온도까지 가게 되면은, 이 현재 10도까지 낮으면 여기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이 이만큼이니까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결돼서 밖으로 물방울로 나와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냉각돼서 이슬점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은, 이 낮은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현재 공기가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의 차이만큼이 뭐가 된다? 응결이 되게 되고, 그때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응결량. 용해도에서 석출량 구해주는 공식하고 어떻다? 결국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고, 온도가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이 높아요. 이슬점은 오직 뭐에 의해서만? 실제 수증기 양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수증기 양에
해서만 결정이 되고 실제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슬점은 높다. 왜? 온도를 조금만 낮춰줘도 무슨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슬점이 높다. 응결이 쉽게 잘 된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개념 쏙쏙 봅시다. 자, 1번. 대기 중에 수증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O, X, X, 그 다음에는 X, X, O예요. 뭐 다 들려 있다. 기온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이슬점하고 포화 수증기량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이슬점은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은 전혀 관계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높다라고 해서 이슬점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대신에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이슬점은 높아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자, 비공기의 기온. 일단은 비공기는 몇 도예요? 쭉 내려오면 돼요. 몇 도? 30도. 그 다음에 실제 수증기량은 여기에 포함된 요 양을 보면 돼요. 쭉 가서 얼마예요? 20. 포화 수증기량은 30도씨에서 쭉 올려서 만나는 요 점을 읽어주면 됩니다. 27.1. 자, 그럼 이슬점은 요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온도, 즉 현재 실제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가지는 온도를 봐주면 됩니다. 몇 도? 25도.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A부터 D 중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모두 골랐으면 실제 수증기량이 가장 적은 공기는 제일 값이 작은 거 누구예요? D죠.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많은 공기는 온도가 제일 높은 공기에 해당이 되니까 B예요. 포화 상태의 공기는 포화 곡선이 지나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A고,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지금 포화 곡선이 지나지 않는 B하고 C하고 D가 다 불포화 상태의 공기에 해당이 될 거고, 이슬점이 가장 낮은 공기는 실제 포함하는 수증기량이 가장 낮은 D 쭉 가면 몇 도? 10도. C는 몇 도? 20도. A하고 B는 이슬점이 서로 같죠. 몇 도로? 25도로. 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다음에 4번. 다음은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래요. 괄호 안에 알맞은 값은. 그럼 비공기를 포화 상태로 가려면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춰주던가 25도까지 낮춰주던가 아니면은 수증기를 얼마나 더 넣어주면 돼요? 7.1g만큼 더 넣어주던가 온도를 25도씨로 낮춰주면은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 그러면 비공기를 15도씨로 냉각시킬 때 보세요. 그러면 비공기를 15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비공기가 갖고 있는 현재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20. 자, 그러면 15도씨까지 갔었을 때 얘가 쭉 와서 15도씨로 오면은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10.6. 그러니까 지금 20을 갖고 있는데 15도씨에서 10.6까지 밖에 포함이 안 되니까 둘의 차이만큼이 응결되는 거예요. 얼마가? 9.4g만큼이 응결이 돼서 밖으로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 10.6, 9.4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습도 봅시다. 자, 상대 습도는 무슨 값이에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에요. 즉, 얼마나 공기로, 그러니까 현재 이만큼이 있어야 포화되는데 이 포화 상태 대비 실제로 얼마나 공기가 수증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상대 습도예요. 그러니까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로 일반적으로는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구하는 방법은 자 보세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어야 꽉 차는데 현재 이만큼 있으니까 꽉 찬 거 대비 얼마나 차 있는가 따라서 증발이 얼마나 더 일어날 수 있는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에 의해서? 두 가지에 의해서 공기 중에 실제 포함된 수증기 양 하나,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온도,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상대 습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여러분들 A가 현재 25도씨인데 그럼 A는 만약에 포화 상태가 되면 얼마의 수증기를 가져야 되는데 20의 수증기를 가져야 되는데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거는 10.6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불포화죠. 따라서 20을 가져야 꽉 차는데 현재 10.6을 가지니까 꽉 찬 거에 대한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량의 비율이다. 이게 뭐다? 상대 습도다. 따라서 상대 습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거고 상대 습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기 때문에 증발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여러분들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는 현재 기온에서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같죠? 포화 상태의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있는 공기, 즉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는 현재의 포화 수증기량하고 실제 수증기량이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 나온다? 100%가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면 포화 상태의 공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에 도달한 공기겠어? 포화 상태가 되면 무슨 상태에 도달한 거야? 어떤 온도에 있는 거야? 포화 상태에 도달한 온도 뭐라고 읽어줘? 그렇지, 이슬점이에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 공기는 뭐예요?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야.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는 얘는 상대 습도가 몇 퍼센트다? 100%다. 왜? 포화 상태니까. 더 이상 증발이 안 일어나는 꽉 찬 상태니까. 그러니까 포화 상태 공기, 이슬점에서 도달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얼마가 된다? 상대 습도가 100%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 습도를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 영향 두 가지를 받아요.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기온은 낮을수록 습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야, 공기 중에 온도야 변하죠. 아침하고 낮하고 밤하고 보면은 언제가 기온이 제일 높아요? 낮 시간이 제일 높고 아침 저녁은 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온도는 하루에 변해요. 일변화가 일어나는데 수증기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려면 뭔가 공기 안에다 뭘 넣어줘야 돼? 수증기를 넣어줘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경우가 그러냐면은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그런 경우는 습하다고 느끼잖아요. 공기 안에 뭐가 많이 포함이 되니까 수증기가 많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온도는 일변화가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수증기량은 실제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그다음에는 기온 자체가 어떨수록 낮을수록 기온이 낮아버리면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상대습도 구하는 식에서 뭐가 분모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작아지니까 습도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죠. 분모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상대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온이 일정할 때는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다? 일정해요.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습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 난방을 하게 되면 봐봐.
겨울에 난방을 하면 우리가 습해져요? 건조해요? 건조하죠. 겨울에 난방을 하면 건조한 이유가 여러분들 난방을 하게 되면은 난방을 하더라도 이 방 안에 있는 뭐는 안 변해요? 실제 수증기량은 어차피 방 안에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요? 얘는 일정해요. 근데 난방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온도가 상승하면 뭐가 커져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은 밑에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되니까 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그래서 너무 건조해지니까 겨울에는 뭘 켜놔요? 가습기를 켜놓잖아요. 가습기를 켜놓으면 가습기가 공기 중에 뭘 포함시켜 주는 거야? 수증기를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수증기 양을 늘려서 건조함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을 할 때는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습도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맑은 날 동안 하루 동안의 기온, 상대 습도, 이슬점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상대 습도는 이 둘의 영향을 다 받기는 해요. 상대 습도는 둘의 영향을 다 받는데 그 둘 중에서도 누구의 영향이 더 크냐면 기온, 온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실제로는.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공기 중에 포함된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고 상대 습도는 온도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에서? 반비례해요. 온도가 올라가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면 온도는 보통 새벽녘이 제일 낮고 낮 시간 12시경이 제일 높고 다시 저녁 되면 낮아져요. 자, 근데 상대 습도는 지금 정확하게 보면 기온하고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반대가 되게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 이슬점이 어때요, 지금? 거의 일정하죠. 이슬점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이슬점은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실제 수증기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니까 따라서 이슬점은 거의 일정하다. 따라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하루 종일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고 대신에 기온은 4, 5시경이 제일 낮고 14시, 15시경이 제일 높으니까 상대 습도는 가장 기온이 낮았을 때 높고 가장 기온이 높았을 때 제일 낮게 나타나요. 알겠어요? 따라서 온도하고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 습도가 가장 낮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봐봐. 지금 이슬점이 일정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는 날 있죠. 이슬점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한다는 소리고 이때 보면은 뭐예요? 언제야? 비 오는 날이죠. 그렇죠? 예, 비 오는 날 바로 이슬점이 증가한다. 왜?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뭐가 증가한다? 수증기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슬점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으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적게 되니까 잘 뭐가 안 일어나?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거꾸로 습도가 낮으면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발이 어떻게 된다? 더 잘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속수 한번 봅시다. 자, 6번. 자, 기온이 32도인 공기 1kg에 15g의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대요. 이 15g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수증기량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기의 상대 습도는 지금 32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래요? 30이래요. 그러면 상대 습도 구하는 공식 32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30분의 실제 수증기량 15 곱하기 100에 해당이 될 테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오른쪽 그림은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나타냈는데 자, A 공기의 상대 습도는
자, 상대 습도는 지금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예요? 20이죠. 그 다음에 A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에 해당이 되니까 14.7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3.5%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아니다. 70 얼마야? 73.5%. 자, 다음에 2번 A, B, C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공기를 고르세요. 실제 수증기량하고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B. 상대 습도가 100%인 거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니까 B. 현재 기온과 이슬점이 같으면은 결국에는 포화 상태에 있는 공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다음에 A, B, C의 공기의 상대 습도를 부등호 또는 등호로 표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상대 습도는 이 곡선에 가까울수록 높은 거예요. 그러면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C하고 A하고 보면 누가 더 가까워요? A가 더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C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이거 C가 아니라 B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는 A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C가 되겠죠. 이렇게가 상대 습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잘 봐. 기온이 25도이고, 자, 25도에서의 뭘 구해주면 돼요? 포화 수증기량. 자, 이슬점을 준 거는 뭘 준 거냐면, 실제 수증기량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기온이 25도니까 2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예요? 20이에요. 자, 이슬점이 5도래. 그러면 5도가 됐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 공기는 현재 어디 있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기온은 25도고 온도가 낮아져서 5도가 됐었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거니까 5.4만큼의 실제 수증기량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 습도를 구해주면은 100이 되니까 27%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에 8번하고 10번 보자. 다음은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을 할 때 상대 습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수증기량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일정하기 때문에 밀폐됐으니까 포화 수증기량은 난방을 하게 되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해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건조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9번. 자, A, B, C는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가? B는 지금 보면은 한 5시경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는 14시경이 제일 높으니까 B는 뭐에 해당이 돼요? B는 기온하고 반대로 나타나는 A는 습도, 그러니까 상대 습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루 종일 거의 변화가 없는 이슬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 10번.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입니다. 자, 맑은 날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요? 기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그죠?